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지갑을 직접 채워줄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대 60만 원 고유가 지원금 확정, 여야 26.2조 추경안 합의. 여러분 최근에 이제 기름값 올라가가지고 힘들었잖아요. 휘발유, 뭐 경유 할 거 없이 다 솟구쳐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막 기름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막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반가운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여야가 이제 손을 잡고 국민들을 돕기로 했어요.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뭐고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고유가가 뭐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고유가는 다 아시죠? 유가가 높게 된 게 고유가죠. 휘발유랑 뭐 경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사를 보면 소위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예산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휘발유 경유 값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 국민들이 이제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정부가 우리가 도와줄게 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왜 유가가 올라가면 피해가 생길까요? 자, 생각해 보면은 이제 뭐 택시나 버스 운전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 휘발유 경유 뭐 매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겠죠. 아니면 뭐 그 밖에도 말고도 뭐 제품 배송할 때도 물건 운반하는데 휘발유 뭐 필요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겠죠. 뭐 뿐만이 아니에요. 농어민들도 입장에서도 뭐 농기계도 사야 되고 뭐 어선도 연료를 써야 되고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측면 포함해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다 이제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결정한 게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3,256만 명을 비롯해 차상위 계층 36만 명, 기초 생활수급자 285만 명 등 총 3,578만 명으로 추산된다. 와,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세어보면은 소득 하위 70%가 3,256만 명, 차상위 계층이 36만 명, 기초생활수급자 285만 명 맞네요. 자, 합계 3,578만 명.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이제 뭐 5,200만인가 그렇죠? 그중에 3,500만 명이 지원을 받는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기사를 보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원하는. 자, 최소 10만 원이고 최대 60만 원인데 정확히 그럼 난 얼마 받는 거야? 그죠? 기사에서 기준을 설명하고 있어요. 소득 하위 70% 기준은 중위소득으로 따지면 150% 수준이다. 아이, 뭔 소리야? 올해 월 소득 세전으로 보면 1인 384만 원, 2인 630만 원, 3인 804만 원, 4인 974만 원, 5인 1134만 원에 해당한다. 자, 이게 좀 복잡한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중위소득이 뭘까요? 중위소득. 국민들의 소득을 쭉 나열했을 때 딱 정 가운데에 있는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쭉 나열했을 때 이제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이겠죠. 그리고 150% 수준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중위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150%는 300만 원이겠죠. 그죠? 즉 중위소득의 1.5배까지 지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이제 1인 가구에서 5인 가구까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얼마 소득 얼마 이하면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뭐 1인 가구라면 월소득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소득이 적으니까 60만 원 받을 수도 있겠죠. 월소득이 350이다? 그럼 소득이 높으니까 뭐 한 20만 원 정도 받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규모를 한번 봐볼까요? 여야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26조 2천억 원을 유지하는 추가 경정 예산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자, 26조 2천억 원. 자,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오시나요? 일단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 추경 이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은 정부가 원래 계획했던 예산 외에 추가로 쓰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올해 뭐 정부가 100조 원을 쓸 거야라고 예산을 짜놨다고 하면 갑자기 이제 응급 상황이 생겼어. 추가로 26조 원을 더 써야 해. 그럼 이렇게 이제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 바로 추경이에요. 그리고 기사에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명목으로 4조 8천억 원을
편성했다. 자, 이 돈들이 어디에 쓰일까요? 기사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민지원금 이제 4조 8천억 원, 그리고 농어민 부담 완화, 뭐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여러 지원 항목들, 그리고 대중교통 할인 뭐 1,000억 원, 나프타 수급 안정 2천억 원, 뭐 기타 항목들도 있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가 어떻게 지원금을 받을까요? 자, 기사를 보면 지원금은 지역 화폐 형태로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되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는 지역 화폐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지역 화폐가 뭘까요? 쉽게 말해서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죠. 예를 들어 이제 서울 지역 화폐라면 이제 서울에 있는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거죠. 강원도 뭐 어디 지역 화폐라면은 강원도 가맹점에서만 써야 하는 거고요. 왜 지역 화폐로 하는 걸까요? 그거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만약 현금으로 준다면 사람들이 이제 어디다가 쓸지 모르니까 이제 지역 화폐로 주면은 반드시 그 지역 안에서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돈이 흐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차례로 나눠서 지급된대요. 한 번에 6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뭐 첫 번째 예를 들어 30, 두 번째 30, 정확히 분할 방식은 기사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준다는 거예요. 왜 근데 나눠서 줄까요? 한 번에 많은 돈을 받으면 한 번에 다 써버릴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지급해가지고 이제 오래 쓸 수 있게 하려는 것 같아요. 자,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게 지원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지원들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농어민 지원. 농어민 지원. 이제 고유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는 건데 기사를 보면 여야는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신설, 농림어민 면세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상향 및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엔 2천억 원을 반영했다. 자, 이게 뭔 말인가요? 좀 길었는데.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이게 뭐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제 트랙터, 뭐, 콤바인, 뭐 이런 농기계 쓰잖아요. 이 기계들이 이제 기름을 쓰잖아요. 유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운영 비용이 또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가 유가가 올랐으니까 우리가 그 차이를 이제 좀 도와줄게 라고 한 거죠. 면세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상향? 이건 뭐예요? 농어민들은 이제 면세 경유, 이제 세금이 없는 경유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유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추가로 보조금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이건 뭐예요? 섬으로 다니는 배들도 있잖아요. 그 배의 연료비도 올라갔으니까 도와주겠다는 거겠죠.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이건 또 뭐야? 비료는 이제 농사의 필수품이죠. 비료도 유가와 이제 연관이 있으니까 또 추가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자, 대중교통 할인 KPS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PS를 한시적으로 반값 할인하는데도 예산 1,000억 원을 증액했다. KPS란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 제도로 정액형인 모두의 카드의 경우 기준 일반 기준 월 62,000원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는다. KPS가 뭘까요?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쓸 때 교통비의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월 교통비가 10만 원이라면 일부를 돌려받는 거죠. 그리고 모두의 카드? 이거는 정액형 KPS예요. 기준이 이제 월 62,000원이라는 거고 그 이상을 쓰면 초과분을 모두 환급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기사 보면은 여야는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신설, 지원하기로 했다. 자, 이거 아까 전에 읽었던 거고. 볼게요. 이 의원은 정부 안에서도, 요거구나. 이 의원은 정부 안에는 모두의 카드에 대해서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지만 여야 논의를 통해 이를 기준금액의 반값으로 하기로 했다며 환급형도 환급률을 50%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환급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좀 어렵네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제 원래 정부안은 이제 모두의 카드에 대해서는 그냥 둘게. 근데 여야 합의로 아니다. 이것도 도와주자. 기준 금액의 반값으로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월 62,000원인데 월 31,000원으로 낮춰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월 교통비가 5만 원이어도 31,000원 초과분은 환급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준이 31,000원으로 내려갔으니까요. 환급형 환급률은 50% 높인다? 이건 뭐냐면은 환급형 K패스는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래 10% 환급이었다면 이제는 15% 환급한다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환급률을 차등화? 이거는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혼잡하니까 한낮이나 뭐 밤에 타면 더 많이 환급해준다는 거네요. 사람들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인 것 같아요. 자, 또 나프타 수급 안정이 있었죠. 약 2,000원 정도, 2,000억 원 정도. 자, 여야는 산업 및 주요 생필품 생산 필수제인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자, 나프타가 뭘까요? 쉽게 말해서 석유에서 나오는 원료이거든요. 플라스틱, 비닐, 뭐 섬유, 비료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 필요한 원료죠. 이거 정말 기초적인 산업 원료예요. 왜 나프타가 중요한가? 한국은 나프타를 수입해서 써야 되는데 만약 나프타가 부족하면 이제 뭐 플라스틱도 못 만들고 비료도 못 만들고 막 모든 산업이 멈춰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2천억 원을 추가로 해서 나프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전세버스 유가 연동 보조금. 자, 정부는 전세버스에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전세버스, 이거는 뭔지 아시죠? 이런 버스들도 이제 뭐 기름을 써야 되니까, 타격을 받으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여야가 갑자기 합의를 했을까? 한번 볼까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 손원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규모는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정부안 26조 2천억 원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감액 범위 내 증액? 이게 뭔 뜻일까요? 좀 헷갈리죠? 쉽게 말하면 어떤 항목은 깎고 어떤 항목은 뭐 늘리되 전체 규모는 26조 2천억 원으로 유지한다. 뭐 이런 의미겠죠. 예를 들어 뭐 일자리 사업을 뭐 100억 원 깎았다. 그럼 고유가 지원금 50억 늘렸다. 나부타 지원 50억 늘렸다. 그러면 이제 최종 결과는 이제 전체 규모는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부 정책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국민들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제 여야도 모두 자신의 정책을 좀 반영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원내 대표들의 코멘트. 자, 이번 합의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 처리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원내대표는 국익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해 주신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둘 다 결국 이제 쉽지 않았지만 뭐 국민을 위해 합의했다. 이게 최선의 결정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기사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명목으로 4조 8천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전국민 지원금에 이은 두 번째 현금성 지원이다. 자, 지난해 6월 전국민 지원금 이게 기억하세요? 2023년 6월 정부가 모두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했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좀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정부가 줬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좀 달라요. 예전에 이제 물가 때문에 모두 힘드니까 좀 도와주자 뭐 이런 건데 지금은 이제 고유가 때문에 특히 이제 저소득층과 농어민 이 좀 더 힘드니까 대상을 정해서 도와주자 이렇게 된 거죠. 조금 더 그때보다는 타겟팅된 지원으로 바뀐 것 같아요. 자, 뉴스를 마무리 정리해 보면은 핵심 요약은 이제 문제 상황이 뭐였어요? 휘발유 경유 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지금 고유가 시대여서 국민들이 특히 이제 저소득층 농어민들이 힘들었다. 이게 문제 상황이고 그럼 정부의 해결책은 정부가 생각한 거는 이제 추경 예산을 짜가지고 대책을 마련한 거죠. 정부안은 26조 2천억 원이었죠. 그래서 여야가 이제 합의를 했다. 야당 국민의힘 야당도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여야가 함께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 지원금이란 게 정확히 뭐다? 소득 하위 70%, 즉 약 3,500만 명 정도 지원을 받고 최소 1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 차등을 준다고 했죠. 그리고 이거는 지역 화폐로 지급해가지고 지역 살리기에도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거 말고도 추가 지원이 있다고 했죠. 농어민한테는 농기계 유가 보조금, 뭐 비료 지원 이런 걸 하고 대중교통은 K패스 모두의 카드 할인, 산업 측면에서는 나프타, 뭐 전세버스 지원,
그래서 총 한 1,000억 원 정도 추가 증액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여야 합의의 의미가 뭐예요? 정부와 야당이 국익을 위해 이제 손을 잡았다. 정치적인 어떤 대립 속에서도 국민을 좀 생각한 뭐 결정이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건 뭔가요? 이제 다 필요 없고 나는 지원 받을 수 있을까? 그죠? 소득 하위 70%에 들면 되는 거죠. 본인이 월 소득이 아까 전에 그 금액 말씀드린 거 있죠? 그 기준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받을까? 만약에 기준이 된다. 그럼 어떻게 받을까? 정부에서 별도로 신청하라고 안내할 거예요. 보통 대략 뭐 4월, 5월경에 이제 신청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뉴스를 잘 보고 있다가 신청 공지가 나오면은 이제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역 화폐는 어디서 쓸 수 있나? 각 지역에 지역 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다고 했죠. 대형마트나 뭐 프랜차이즈 이런 거는 그런 데보다는 이제 소상공인 가게 그런 데를 좀 위주로 써야겠죠. 이제 받으신 지역에서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좋은 점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좋은 점은 이제 뭐 지역 화폐이지만 어쨌든 직접 현금을 받는 거니까. 뭐 그리고 뭐 여야가 그래도 또 빠르게 합의를 해서 정책이 빨리 진행된다는 거. 근데 이제 또 아쉬운 점은 또 똑같은 얘기지만 지역 화폐라서 이제 내가 원하는 데서 못 쓸 수도 있다. 그죠? 그리고 뭐 30%는 못 받죠? 30%는 못 받죠? 뭐 그분들한테는 좀 서운할 수도 있겠네요. 자, 여러분 정부가 여야가 이렇게 빠르게 합의한 결과 이제 뭐 손을 잡고 이제 해서 이제 시행이 될 것 같아요. 뭐 곧 신청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뉴스 잘 보고 있다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기사 잘 읽어봤고 또 다른 기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